해병대 미이썰. 당신은 지금 사연 읽는 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해병대 1136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가혹행위와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이야기입니다. 저는 1136기 해병이고 몇몇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빤스런 세대입니다. 내성적이고 찐빠도 많아서 안 그래도 고참들 눈밖에 난 아세이였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매매는 더럽다. 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싫다. 이 말이 유흥에 미쳐있던 일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수는 정말 미친 새끼에 개씨방마 또라이 새끼였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은 정말 잘했고 간부들이 이 새끼를 엄청 좋아해서 거의 신이나 다름없었죠. 그 발언이 일수 귀에 들어가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친구는 기업팀에 배치되고 당연하다는 듯 구타와 가혹행위를 최고 강도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 전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인적사항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지 아시죠? 어디서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어머니가 지체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부대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패드립을 스스로 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체스트에 장미라고 쓰고 장애인 그림을 붙였습니다. 그걸 보고 욕을 하게 시킵니다. 미이 씨발년, 미이 개새끼. 이렇게 욕을 하면 그게 욕이냐? 그 정도로는 미이 장애 못 고친다. 라며 머리를 후려치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미이 보방구 하면 얘는 다리를 M자로 벌리고 붓부붕 이지랄 해야 했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들리면 미이는 보방구가 똥꼬에서 나가냐? 몇 때렸습니다. 미이 장애춤 하면 팔다리를 꼬은 상태로 장애춤을 춰야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2달을 버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화도 총기 난사 이후였고 일주일 간격으로 또 다른 자살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령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사단장, 사령관까지 부대에 왔으며 한 달 넘게 진술서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왕고참 병장 1명은 교도소로 갔고 7명 정도가 영창에 갔습니다. 나머지는 고고작은 징계를 받고 전출을 갔으며 부대는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강화도 총기 난사 이후 5일 뒤 이 사단에서도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있었습니다. 우리 1사단도 이 사건으로 인해 또 자살이 발생해 사태는 더 커졌습니다. 형량도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게 받았더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 심한 일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이 일로 인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며 다시 돌아가라면 해병대는 절대 안 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후 이 글을 읽은 또 다른 해병대 전역자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덧붙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71대대 이중대에서 실제로 일어났으며 사실에 매우 가까운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해병대 전역자이자 혐오 자료로서 우연히 해병대계를 알게 되어 웃으면서 보다 이 썰을 읽었는데 폰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소대는 아니었지만 직접 목격한 일이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썰에 나온 대부분의 일은 제 눈으로 본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참은 일수가 아니라 킹으로 불렸습니다. 가혹행위 방식이나 용어 등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아마 이 글은 다른 해병대 출신 전역자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장미라고 쓴 장애인 그림 붙여놓고 셀프 패드립 시키기. 실제로는 그림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진에 대고 하게 했습니다. 그림이라는 건 킹이 얘한테 장애인 나체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장미라고 쓰게 한 다음 그 그림과 색사는 신용을 하게 한 것이며 이 두 사건이 혼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에 욕을 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미이 보방구 100% 사실입니다. 미이 장애춤
이것도 100% 사실입니다. 가장 약질이 심했던 건 도수체조에서 찐빠를 냈을 때였고, 엄마가 장애인인데 지 엄마 따라하라며 더 모욕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타, 잠 안 재우기. 당연히 팩트입니다. 킹은 후임들에게 돌아가며 이 친구를 조인트 차게 하고 절뚝거리며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억나는 일은 많습니다. 고참들이 이 친구를 장애쇼라며 놀리던 장면입니다. 샤워실에서 팬티만 입고 몸을 벌벌 떨게 하고 팬티에 오줌을 싸게 만든 겁니다. 진짜 옆에서 보는데 역겨웠습니다. 고참들이 후임들에게 얘 얼굴과 귀에 침을 뱉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살한 장소는 구막사 목욕탕이었습니다. 진짜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던 그 씨발놈들은 그 친구가 자살한 뒤에도 이거 묻히는 거 보고 족같았는데 묻힐 때쯤 2차로 터지고 또 3차로 또 수습될 즈음엔 사건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은 전출, 징계, 교도소 가고 난리 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 사건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당시 자타공인 천사 선임이었는데도 징계 먹고 휴가 잘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새끼들 쳐 죽였으면 속이 시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모 일병의 동생이 실제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쓴 글에서 너무 감정에 치우쳤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글 하나 더 올릴까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 일요일 포항 1사단 7연대 71대대 이중대 1소대 1분대에서 어쩔 수 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 정모 일병의 동생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형은 저랑 3살 차이 21살이었습니다. 형은 실업계열을 졸업하고 부모님을 위해 학비가 싼 대학을 찾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20살 어린 나이에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삭막한 사회에서 처음으로 돈을 벌며 저에게 남자는 지갑이 있어야 한다며 지갑을 처음으로 사줬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고 누구보다 저를 속으로 아껴주던 형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든 지인분들을 만나든 항상 제 칭찬을 하고 제 걱정을 하고 가족 걱정을 하는 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형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제가 9살, 형이 12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전부입니다. 형이 사고로 그렇게 되기 전 이상하리만큼 형이랑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휴가가 나오면 꼭 같이 사진도 찍고 당구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실컷 놀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꿈은 헛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형한테 편지를 자주 못 써주고 전화도 자주 하지 못한 것이 지금 너무나 큰 죄책감이 됩니다. 그런데 10일 시신으로 돌아온 착하고 속 깊고 정 많고 그리고 항상 미안한 우리 형이 오늘은 저에게 한 줌의 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형 유고를 들고 가면서도 형이 계속 옆에서 제 이름을 부를 것 같았고 갑자기 어디서 나와 서프라이즈라고 외치면서 저를 놀래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형이었습니다. 동생을 험한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끝내 나타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쁜 형을 보내줘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도 제 품에 안겨있는 나무관으로 둘러진 저희 형의 유고를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호흡을 크게 하며 눈물을 꾹 참고 형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결코 저희 형 사건을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총기 사건과 여러 자살들과 같이 일어나 저희 형은 그 중에 하나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형의 일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으로서 형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주는 중입니다. 다른 고인들도 소중하지만 혈육인 저희 형이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형을 알릴 것입니다. 오늘 형 유품을 정리하면서 보고 있는데 형이 써놓은 사고 싶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포터테크 힐통이 2.0,
여행 열대어, 기카, 스마트폰, 노트북, 부어 낚시, 세이코 알바, 무전기, 가방, 향수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우리 형이었습니다. 이런 형을 오늘 저는 보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형이 생각나고, 책을 볼 때도 형이 생각나고, 과자를 봐도 형이 생각나고, 고기를 봐도 형이 생각나고, 누우면 형이 생각나고, 일어나면 형이 생각나고, 지금 컴퓨터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형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탁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은, 억울한 저희 형의 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만이 저희 형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좋지 못한 시기와 군 당국의 압력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채 저희 형이 억울하게 하늘나라에서 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좀 진심을 다 들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4일, 군대라는 곳에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스스로 세상을 마감한 정모 일병에게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연 읽는 방이었습니다.